안녕하세요. 아로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1분. 어, 영하 9도래요, 오늘 밤은. 조금 저번에 너무 추웠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냥 제 생각을, 어, 저번 영상에서 26분 동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잘 보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짧게 막 정리해서 15분 내로 말씀드린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편안하게 블로그식으로 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아마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을 가져보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여행이 요즘 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 밤마다 여행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4K로 어, 유럽에 제가 가고 싶은 곳들에 여행을 갈 수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친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나와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 눈이 아직 얼어 있습니다. 하하. 풍경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에는 어, 일단 얘는 호텔이고요. 여기는 그 임플란트 오스템 본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시간이 갔네요. 오늘 수업에서 저희 영어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영어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그 은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투자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게요.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근데 경제학 전공하는 거랑 투자 잘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경제학자 중에 투자 잘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경제 지표를 보고 하는 투자들은 꽤 어려워요. 가치 투자만이 진정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똑똑한 찰리문가가 말했어요. 막상 해보니 그렇습니다. 왜 그 단타로 생활비를 벌 수 있거든요. 저도 하룻밤에 뭐 100만 원 이상은 단타로 계속 벌어봤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감정적인 그런 것도 견뎌야 되고 일단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 뭐 또 미국 장이다 보니까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날 생활에 또 지장이 되고 음 저는 그럴 바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단타를 한번 해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저도 단타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데 111 책을 쓰기 위해서 했었어요. 제가 해봐야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테그리티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111은 진정성이 짱입니다. 어머, 어머. 자,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줄 모른다면 그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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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투자는 사실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20년, 30년을 들이면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게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그게 복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투자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개별주를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체 지수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개별주에 투자를 하려면 그 개별 회사의 상황과 뭐 정세와 앞으로 미래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지수 투자를 하면은 그 예를 들어 S&P 500을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 전체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율의 차이가 증권사마다 있긴 하지만 전체 투자를 하시면은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은 계속 다 같이 올라가요. 그걸 20년 동안 넣어 놓으시면 연평균 수익률이 뭐 8%, 10% 그리고 뭐지? 나스닥은 19%도 올라가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 19%가 20 곱하기 20을 하면은 그 20년 동안 하락장이 한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아주 여러 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시간을 들이는 거라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시작하느냐, 빨리 시작하느냐가 이득이에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다 은퇴하신 뒤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걸로는 어 그렇게요. 이렇게 좀뭐 좋은 일을 겪지 못하실 것 같. 그거는 좀 젊을 때 빨리 투자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렉스 멤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돈을 다루는 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투자를 일찍 시작하도록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사랑스러운 되게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생 내내 수업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빨리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자금이 이미 나왔는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전혀 모른다고 하시기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투자는 본능으로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해요.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 5%만이 그걸로 투자로 수익을 법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작년 한 해를 다 바쳐서 쓴 게 111 부자의 110일까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하는 법을 먼저 갖춰야 돼요. 이거는 화장하실 때 베이스를 먼저 바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페인팅 할 때 우리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에 앞서서 111을 먼저 읽으세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영어 책도 그랬지만 이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고 또 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알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기 부자의 111에 넣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일은 잘하긴 하는데 빈자로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니까 자기는 생각을 바꾼다고 아니면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될 것 같지 않대요. 굉장히 갸우뚱했어요. 저랑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생각 부자 다들 책을 읽고 부자가 되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정말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어쨌든 투자는 사고방식을 그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훈련을 하시고 투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투자의 종류가 있다고 했지만 그 앞서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증권사나 이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고 당신이 직접 하시는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맡기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를 사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은 펀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펀드가 인식이 괜찮거든요. 그 존 버글이라는 사람이 S&P 500에 전체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펀드로 인해서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부자 아니 뭐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대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펀드를 10년, 20년 넣어놓으면 다들 그 자기의 자산이 여러 배로 뭐 10배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인식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정말 모든 성공의 기본이에요. 인테그리티는 단어도 없다니 우리나라에는. 인테그리티 뭔지 아시죠? 저의 책들에 부자 영어 책에도 있고 영어 필사책 행복실에도 있고 영어 필사책 2에도 있고 11에도 있고 계속 강조하는 말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문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겉과속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펀드 상품을 사서 그 증권사의 직원들이 하는 거를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국민연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에도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못 믿어요. 우리나라를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은 기업의 지분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 ETF를 사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주식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기 영어 선생님이 ETF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주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지분이 있고 ETF가 있는데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ETF는 펀드예요. 펀드의 주식형이 ETF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펀드는 한번 가입할 때 좀 큰 금액이 들고 사고 팔기가 좀 번거로워요. 은행에 직접 가서 가입해야 되고 그런 반면 ETF도 그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그거를 그냥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증권사라고 쳐요. 당신과 제가. 그럼 우리가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놓으면은 사람들이 ETF를 사면 우리가 그 돈을 받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해요. 몇 프로는 이 기업을 사고, 몇 프로는, 그러니까 뭐 몇 프로는 애플을 사고, 몇 프로는 삼성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렇게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해요. ETF는, 뭐, 우리가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ETF 아니면 운용사들은 그 수익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합니다. 그러해요. 근데 지수 투자를 하시려면 지수 투자는 ETF를 통해야만 해요. 직접 500개의 기업을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기 Fortune 500처럼 그 상위 기업들은 항상 변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빠지는 회사가 있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냥 지수에 다 알아서 그걸 해주는 ETF를 사는 게 훨씬 편리해요. 왜 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부는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해줘야 진정한 부입니다. 당신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아, 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가르친 일을 좋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많은 수업을 하거든요. 책도 쓰고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길어요. 계속 제가 배워야만 그 수업에서 나눌 대화가 있고 알려줄 게 있고 또 제가 영감을 받아서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안 하는 날은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업에 중독이 되었달까?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하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돈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연예인도 그러시던데 윤종신도 그랬던가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일을 즐기다 보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부는 축적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면은 그게 다 쌓여 있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실란가요? 사실 이렇게 친구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우리가 또 실행을 하기도 하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투자를 할 때는 본능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물건은 가격이 오르면은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주식은 어떤 일이 있어서 가격이 막 폭락했을 때 본래의 가치보다 더 떨어지게 팔고 있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의 진가를 남들보다 미리 알아보고 먼저 사면은 그게 일단 최고입니다. 그게 투자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한 방법이에요. 워렌 버핏도 그랬고, 워렌 버핏의 선생님도 그러셨고, 또 지금 112를 참고한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가치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식의 투자도 있는데 그걸로 잘 된 사람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사회에 그렇게 이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래서 책에 쓰기는 했거든요. 가치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 조금 좀 다크해 보이는 방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 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존중도 받지 않고 있기는 하죠. 자, 그러하여서 그럼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완전 처음이시면 지수 투자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먼저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맥도날드 일을 했으니까 제 첫 주식은 맥도날드였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제 관련 책들을 최대한 다 읽었으니까 당연히 S&P 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S&P 500에도 똑같은 S&P 500이지만 운용사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덱스는 그 끝에 TR이 들어간 게 있는데 TR은 Total Return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S&P 500 기업들이 주는 배당금이 있는데 그걸 나왔을 때 그걸 받아다가 바로 자동으로 재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은 그 투자 리턴이 훨씬 더 커지는 거 맞기는 한데 S&P 500 상품을 파는 ETF 뭐 증권사마다 그 구성이 좀 달라요. 어떤 ETF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주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ETF는 다른 주식들을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과 맞는 ETF를 또 고르셔야 돼요. S&P 500이라고 다 똑같은 S&P 5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로 하다가 코덱스가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회복력이 너무 안 좋길래 다른 걸로 갈아탔거든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타이거 해요. 타이거 좋아요. 타이거는 미래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배당금을 주는데 배당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기간에서는 코덱스보다 회복률이 좋았어요. 혹시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가치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한국이 부자가 되어야죠. 우리 한국 나라 전체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책이라는 사회적 기여도 한 겁니다. 그러하여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무슨 부자 강의 이러면서 저 클래스 원원 강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부자 강의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유료로 뭔가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죠. 엄청 막 몇천만 원 받으면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시라고 유튜브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 서로 공유하면서 알아가길 바래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배우면서 항상 배우면서 또 틀렸을 때 그걸 빠르게 인정하고 고치면서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어 몰털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본론 ETF를 사실 때 S&P 500을 고르고 쳐서 사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기업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은 가격이 올랐을 때 사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를 그 시간 단위로 볼 수 있는데 분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일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주 단위, 월 단위, 그리고 년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주 단위와 일 단위를 보신 다음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그게 내려갔을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거는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 기업이나 ETF의 기본 가치를 아신 다음에 그 기본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었다 싶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 가치 평가는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112를 읽으시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만드시길 바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기도 해요. 투자는 결혼 같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한 40대, 50대 되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는 그랬을까요? 근데 그 20대 초반에 그 사람의 싹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내 거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미리 알아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 컸어요. 잘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당신은 그 가치를 얻은 겁니다. 근데 사실 파트너로서의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이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뭐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억만장자는 강박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변태여서 저기 실제 얘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또 나이 들었는데 와이프가 대신 당신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밖에 가서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든 돈이 많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당신과 대화가 통하느냐, 당신과 가치관이 맞느냐, 당신과 잘 맞느냐가 제일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투자도 그래요. 저는 투자를 나무에 색에 비유했는데 일일에
제가 나무 키우는 걸 좋아해서 집에 최소한 50개? 몇 개? 아니, 몇십 개의 화분이 있거든요. 실내에 키우는. 근데 제가 다양한 나무들을 들어봤는데 제가 키우고 싶더라도 저와 맞지 않는 나무들이 있고 또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도 너무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너무 잘 자라는 나무들의 특징이 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식물, 양지의 식물이고 그리고 저랑 안 맞는 식물들은 음지의 식물들이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비는 키우기 쉽다고들 다들 그러시는데 저는 아이비만 데려면 다 죽더라고요. 걔는 음지의 식물이라서 저랑은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투자가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주식이 있고 안 맞는 주식이 있으니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보시는 기간이 저번 영상처럼 1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지켜보시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배운다는 자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 정말 쓰라리게 배웠거든요. 그때 무슨 제가 좀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크를 타고. 근데 뭐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식으로 깨지는 게 배우고 또 어차피 이거는 하게 해야만 되는 거라서 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큰 실패를 먼저 겪었어요. 실패는 성공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참 중요하죠. 그걸 견뎌내면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뭐 아예 다 포기하거나 폐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실패를 잘 견뎌내는 능력이 성공의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 1번은 perseverance. 그리고 2번은 consistency예요. 뭐든 꾸준히 하셔야겠죠. 자, 그게 투자 이야기 1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 어, 부자의 110일까지 생각하는 법에 썼는데, 이게 부자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이게 좀 놀라웠어요. 우리는 수입원이 하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통 노동 수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수입의 전부예요. 그렇지만 부자들은 수입원이 평균 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원을 좀 고급진 영어로 말하면 income stream이라고 합니다. income은 들어오는 것, 수입을 말하고요. stream은 영어에서 물줄기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우리 지구를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육지 위에 물길들이 있잖아요. 그 물길들을 이르는 통칭하는 말이 stream입니다. 그 stream 중에는 크기마다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brooks는 개울물, river는 뭐 강물, 그렇게 크기마다 다른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총칭하면 stream이요. 일일이 말씀드렸지만 돈은 물이에요. cash는 stream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많이 만드시면 그 물들이 고여서 당신의 reservoir가 돼요. 그 reservoir, 저수지가 바로 당신의 부입니다. 많은 물을 끌어들일수록 당신의 저수지의 크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인컴 스트림을 늘리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7개 죄송합니다. 인컴 스트림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실만한 걸 먼저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할게요. 첫 번째로는 rent, 임대료, 임대 수익.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terest. interest는 은행에서 주는 예금 이자라던가 아니면 투자로 발생하는 그런 interest 이자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interest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세는 royalty라고 하고요. 혹시 음악 저작권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로열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건데 한국인들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affiliated marketing이라는 건데요. affiliated marketing이 뭐냐면 당신이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걸 운영하시면 거기에 광고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마케팅 회사 일할 때 유튜버들에게 그 유튜버의 영향력에 따라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저희 제품을 광고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채널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합니다.
좀 큰 데는 500만 원, 뭐 아닌 데는 뭐 3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광고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블로그에 상품 광고해주고 뭐 소정의 뭐 원고를 지급받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affiliated marketing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품을 광고해주는 걸 말합니다. 부는 시간과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가치로 껴주면 당신도 자연히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그거 한국에서도 하기 되게 좋은 건데, 숙박업. 왜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숙박업은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자본이 드는 대신에 그냥 청소만 해주면 되는데, 그 청소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그런 거를 딜리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가장 잘하는 일을 그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위임하시면 당신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아니면 작게 자기의 공간을 숙박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또 맞으신다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정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 8가지 지금 어디 적어놨는데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으니 댓글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컴 스트림을 만드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있는데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이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것은 valuation인데요. 왜 주식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valuation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프로가 90일 내에 $100로 시작해서 100만 달러로 만드는 그런 챌린지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밸류에이션 덕분이에요. 당신이 레스토랑을 만들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영향력이 되게 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맨날 줄 서서 그걸 먹으려고 줄 서고 또 한 고객이 막 몇천 원씩 사는 게 아니라 한 고객이 막 10만 원씩 사요. 왜냐면 줄 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시간을 줄 서야 돼가지고 그러고 거기에 굿즈도 되게 많고 인터넷으로 사고 또 매장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전국에 곳곳에 있고 막 저기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은 매달 어느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 현금이라는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현금이 들어오겠지만 그 회사를 팔 수도 있어요. 그 회사를 파시면은 그때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의 그런 레스토랑이 뭐 1년에 500억을 번다고 너무 좀 많나? 100억이라고 합시다. 순수익이 100억이라고 쳐요.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사실 그거에 뭐 곱하기 몇 해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년을 곱하면은 500억이라고 쳐요. 이 회사를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500억이야.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는 500억인 거예요. 그럼 500억에 그 회사를 팔 수 있어요. 그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금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드시면 그 회사를 팔므로써 큰 금액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팔지 않고 계속 회사를 소유하고 있겠죠. 그게 메타고요. 페이스북의 뭐 전 회사 이름이죠. 그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젊었을 때 20대 때 그 회사를 팔려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 $1 billion 에 팔려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때 팔지 않았어요. 결국 메타가 되어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되었고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면서 또 그 사람은 그 $1 billion이 뭐예요? 그거에 수백 배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 이 정도만 벌면 이제 일 안 해야지. 약간 좀 돈을 목표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돈을 목표하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이제 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되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 좀 불행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자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을 목표하고 있나? 돈을 줬으면 좀 불행하거든요. 그 돈을 잃었을 때 좀 불행하기도 하고 돈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 자체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사랑하고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데 집중하면은 거기서 얻는 이익, 거기서 얻는 그런 만족이 더 큽니다. 그 만족이 컨텐먼트고, 컨텐먼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는 말인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영적인 만족이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영어 책에 있어요. 그리고 뭐 행복 시간에도 있고 111에도 있을 거예요. 컨텐먼트. 와, 좀 걸으니까 낫네요. 지금 영하 9도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제 오렉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서 한국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나요? 한 명의 스타가 필요하면은 그 문화는 굉장히 미성숙한 문화예요. 서로 되게 경쟁하는 문화고 불행한 문화고 가라앉는 문화입니다. 불행한 문화. 그게 그런 건데, 근데 문화가 생긴다는 거는 정말 뛰어난 기업은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창의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뛰어난 기업의 CEO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애플이고 그 CEO가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문화는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잡스가 없어도 뭐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혁신은 이어지고 있죠. 그러합니다. 한국인을 세계로 오렉스.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 중에 되게 뛰어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한국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자꾸 찾아오는 우울증을 좀 이겨내고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시는 따뜻한 글 요즘 좀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 한마디가 정말 정말 마음을 하루 종일 좋게 만들거든요. 정말 댓글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힘을 얻어요. 제가 버텨야 또 이런 오렉스라는 베이클이 버텨서 어, 우리 민족과 당신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됐지 않을까요? 모쪼록 한국이 행복한 문화를 가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그 리스트에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저는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일에서는 인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이 인생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저를 좀 지지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님들도 그렇고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을 정말 만들기 싫었거든요. 되게 오늘따라 우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1시 넘어서 나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혹시 지금까지 다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